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네들 학벌 길다고 저를 개무시했던 시모와 동서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사연자예요. 현재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지 않고 살고 있네요. 솔직히 관계상으로 맺어져 있으니 시댁 식구들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시댁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만약 저런 일을 겪는 과정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식구들 편만 들었다면 바로 이혼 소장 날렸을 텐데 다행히 제가 만난 남자는 자기 여자 지킬 줄 알고 바른 소리 하는 남자였네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나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거의 이방인이야. 그러든 말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거지. 안 그래? 남편을 제외한 남편의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을 결심하는데 저 부분이 가장 컸죠. 제 남편은 자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방인이나 다름없다면서 겉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 가족이지 서로 안 보고 사는 사이라고 했죠.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았어요. 저런 걸 좋아하게 되는 데에는 저의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한 건지 당신 식구들이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고. 이 여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당신 가족인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을 부려? 대한민국 여자들 다 이렇게 살아. 저의 가정 환경, 겉보기엔 좋았죠. 집안엔 늘 친척 식구들이 오고 가고 엄마는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남들이 보기엔 하루하루가 잔치집인 집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속 안을 들여다보면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툭 하면 네 친척형 온다. 툭 하면 아는 형님 놀러 오신단다. 우리 집에 무슨 주막집이야? 내가 이 집 가정부냐고. 어떻게 된 게 매번 남들만 챙기는 건데 당신은? 누가 남이야? 다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 너한테나 가족이겠지. 사이가 너무 좋고 유달리 서로 간섭이 심한 아빠 집안 식구들 때문에 평생을 마음고생 하시는 걸 보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이상형이 확고했어요. 가족끼리 너무 친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형 조건 1순위였죠. 좀 특이한 이상형이지만 저한텐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은 남편 덕에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본 건 결혼하겠다고 양가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린 뒤에 가진 상견례 당일이었어요. IM은 너무 뜨거운 건 못 먹는데 좀 식혀줄래요? 참네, IM 실내요도 아니고. 시모는 그렇게 영어를 써댔어요. 진짜 웃긴 게 정말 영어를 잘하고 영어가 실제 모국어처럼 인이백인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영어로 하고 쉬운 걸 한국어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모는 쉬운 단어는 영어로 하고 어려운 단어를 오히려 한국어로 해댔죠. 그런 사람들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징 말이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귀여운 성격으로 받아들이려 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니 말이에요. 그러나 좀처럼 시모는 미국 여자 코스프레를 멈출 줄 몰랐는데 그러다가 된통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머, 여기 실내 장식이 너무 고급스럽다. 중정도 있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상견례 할 일이 있으면 여기 추천해줘야겠네. 그렇죠, 장모님? 여기 예약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른들께서 좋아하시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요. 정말 뷰티풀. 차차차. 뷰티풀은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My mistake. 제가 또 영어를 써버렸네요. 남편과 제가 예약한 곳은 중정에 있는 한식당으로
식사를 한 뒤에 후식을 먹으며 중정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워낙에 한옥의 미를 살린 곳이기도 해서인지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는데 거기서 한 외국인이 시모가 계속 영어를 섞어서 쓰니까 말을 걸어온 곳이었죠. 대충 말을 들어보니 그 후식은 맛이 어때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계속 Sure, of course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설명을 해주려 하는데 시모가 한 손으로 저를 탁 가로막더니 자기가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름을 외쳤죠. 이순미. 순미? 그래. 이순미. 이순미. 시모가 말한 건 후식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은 직원에게 이순미 플리즈라고 했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빵 터지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까지도 말이에요. 시모는 자기가 세상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고 자기 빼고는 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던 사람인지라 아주 제대로 망신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심지어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영어를 모르실 리가요? 아니, 저는 우리 사돈들께서 영어 교직으로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아까 저 좀 도와주시지. 몇 번을 도와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다 막아섰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막은 게 아니라, 아니다. 결국 그날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돌아갈 때까지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고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내가 만난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세고 있어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 시어머니 눈에 저는 그리 좋은 며느리감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상견례 겸 한국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 대한 정보를 듣기 시작했죠. 이 녀석이 일절 연락도 안 하고 하니까 원래 미국에서는 자식이 크면 어른 대접해서 서로 터치 안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니까 내가 퀘스천 조금만 할게요. 네, 그럼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No. 그래도 서로 존중을 해야지. 처음엔 거의 신식 시어머니인 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거의 취조하다시피 내용을 묻는데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 부모님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만족해했죠. 그리고 저희 직업에 대해 듣고도 꽤 만족해했어요. 비즈니스? 그럼 경영 같은 거 전공으로 한 건가? 아니요,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제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서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진취적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걸 존중하고 인정하는 성향이었기에 우리의 생각처럼 남들도 그렇게 바라보리라 생각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웬걸? 시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다는 사실에 할리우드 액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대학을 안 갔다고? 아니 왜? Why? 스쿨에서 사고 친 거야? 아니 어떻게 대학을 안 가? 라면서 말이에요. 굳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될 뿐이니 하나하나 내가 사업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설명을 해줬어요. 애초에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에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빠르게 시작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았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도 시모는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 머리를 짚으면서 오 마이 갓 계속 그 소리만 하는데 저야말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 설명하자니 오 마이 갓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칼차단을 하더군요.
엄마, 어차피 나는 한국에 살고 엄마 포함해서 가족들은 미국에 살지 않아? 그런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결혼할 여잔데 왜 엄마가 난리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뭐? 너는 참 어쩌면 애가 이렇게 매정하니? 제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기깔 났던 것 같아요. 시모는 당신 아들의 그런 발언을 듣고는 이내 심호흡을 하더니 쿨한 척했죠. 그래. 어차피 니들 인생 나나 돌아가신 너희 아빠는 너한테 원래 기대 같은 거 안 했어. 우리는 장훈이만 믿는 거야. 장훈이 걔 만나는 여자애가 교수인 거는 알고는 있니? 그래도 웬만하면 공부는 좀 해줘라. 만났을 때 동서지간에 대화는 되어야 되지 않겠니? 참,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어지간한 사람이지 않나요? 당신 아들한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평생 살면서 손에 꼽을 만큼 볼 시어머니라는 걸 알았기에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인간이니 말이죠. 제일 중요한 내 남편 될 사람이 멀쩡하면 된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3년이 되던 차에 시댁 식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시동생이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려 하는데 겸사겸사해서 2년 정도 한국에서 지내다 갈 거라고 했죠. 머리가 지끈거렸네요. 2년 동안 어쨌든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은 걱정하지 마. 절대로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 집안 식구들 나랑은 안 맞아서 그쪽에서도 굳이 나랑 만나려고 안 할 거야. 머리가 지끈거리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자기 남동생이랑 자기는 성향이며 생각이 정반대라며 10분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니 말이죠. 그래도 뭐 남편 말대로 시댁 식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네요.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시동생의 상견례 자리. 그 상견례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도 참석해야만 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안 계신 자리를 당연히 장남인 제 남편이 채워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자리 가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수차례 장문의 카톡을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그 장문의 카톡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요. 격식 있게 말하는 방법,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나도 할 수 있다, 아주 완벽한 간단 영어. 뭐 저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전히 지식이며 교양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시모가 저한테 그것들을 보내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토록 대단하신 대학 교수 예비동서와의 식사 자리에서 창피하게 굴지 말라는 뜻. 그 뜻 아니겠어요? 시모는 제가 당신이 보내온 카톡을 읽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답답했던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는 어른이 연락했으면 답장을 해야지 뭘 하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내용이어서 답장을 따로 안 드렸어요. 할 말이 없는 내용이라 답장을 안 했다는 저의 당돌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꽤나 당황한 듯 했죠. 할 말이 없는 내용이라는 건 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이에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부부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셨던 게 어머니셨잖아요. 그 외국인 관광객이 후식 이름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머님이 어머님 성함 알려주시고 하셨던 거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일 때문에 어머님이 저장하시려다 저한테 잘못 보내신 건 줄 알았죠. 지난번처럼 똑같은 실수 안 하시려고요. 역으로 제가 한 방 먹인 것이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가 대수롭지 않게 살살 웃으며 이야기를 하자 시모는 한참 동안 뭐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바쁘다고 하고는 전화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도 시모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교양이니 지식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는 시모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답장을 하느니 마느니 지지고 볶는 와중에 시간은 잘도 흘러 시동생의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어머, 너는 어쩌면 뭘 걸쳐도 이렇게 부티가 나니? 나는 무슨 모델인 줄 알았다. 확실히 무용과 교수라서 다르긴 다르네. 정말요? 어머님도 오늘 꼭 배우 같으세요. 아주 둘이서 쿵짝이 어찌나 잘 맞는지 눈꼴 시려 죽는 줄 알았네요. 상견례 당일 마주한 동서를 보면서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왜 그렇게 동서가 될 그 여자를 칭찬하고 예쁘다고 난리를 쳤는지 알 것 같았죠. 예비 동서는 무용과 교수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한 채로 나왔어요. 예비 동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도 말이에요. 예비 동서와 묘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깨달은 건 그곳에서도 이방인은 나와 남편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남편이 그 자리에 안 나갈 수가 없었기에 나간 자리였는데 만약 이 장면을 드라마로 송출한다면 볼만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양가 부모님이며 시동생과 동서가 하는 말이 죄다 돈과 관련된 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예비 동서가 제게 물었죠. 그나저나 아까 형님 사업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기는 하죠. 저도 사업해볼까 하다가 제 주변에 사업하다 망한 친구들이 꽤 있어서 그냥 교수직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머리가 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아, 그 망했다는 친구분들은 무용만 하다가 돈 보고 사업에 뛰어드셨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꼭 멋모르고 뛰어든 사람들이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보? 사업이 어떠냐는 걸 묻고 싶은 것인지, 깔아뭉개고 싶은 것인지, 동서라는 여자한테 말을 정확히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똑같이 되물어 주었네요. 제 말을 정확히 간파한 남편은 강한 긍정을 하면서 머리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라며 저와 함께 예비 동서의 콧대를 눌러주었죠. 시어머니한테 들은 것인지 시동생한테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예비 동서는 저한테 한 방 먹은 게 억울했는지 자연스레 대화를 학력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저의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자퇴를 하고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예비 동서가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졸업까지 하셨으면 바로 대기업 전선으로 가셨을 텐데 사업으로 전향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형님이랑은 대학에서 만나신 거예요? 캠퍼스 연인, 너무 낭만적이다. 하여간 꼭 저런 계집애들이 있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는 여우라고 생각하고서 여우 노릇하려 하지만 미련 곰 같은 여자애들 말입니다. 저런 것에서 주춤하거나 일부러 꾸미려고 하면 더 지는 거다. 저는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아, 저는 대학교 안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 시작했거든요.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시모가 바로 그 이야기를 낚아채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유, 큰애 제가 학력이 좀 짧죠. 우리 혜원이가 교수직까지 하니까는 틈틈이 네 윗사람 되는 사람한테 교양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좀 알려주어라. 그러면 아주 딱 좋겠네. 안 그래요, 사돈? 저게 할 소리라는 생각이 들으시나요? 시어머니가 저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 남편은 저를 데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오글거리는 자리에 잘 있지를 못해서요. 엄마, 참 대단해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남 깎아내리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저희는 가볼게요. 서로 좋은 덕담 많이 나누고 가세요. 아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직 어른들 말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 이거 굉장히 실수하는 건데? 대학 다니다 자퇴해서 그런가 보죠.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학력이 길지 못해서 아직 매너가 없나 봐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어요. 시모가 부들부들 떠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시모 당신이 자초한 일인 걸 말이에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나와서는 저와 남편은 시원한 국밥 한 그릇하고 배 두들기면서 꿀잠을 잤네요. 물론 그날도 시어머니의 분노가 가득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말이에요.
시동생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가족은 시동생 부부며 시모한테까지 왕래하지 않고 지냈어요. 가기 싫어 죽겠다. 할머니가 부르신 것만 아니면 절대 안 가는 건데. 에이, 그래도 할머님이 부르시는 건데 가야지. 그리고 나 할머님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 할머니 믿고 가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래. 우리는 할머니만 믿고 가자. 우리 할머니 한성격 하시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한 번씩은 모여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할머님이 김장하실 때였어요. 미국에서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랑 남편이 가서 시할머님과 하하호호 웃으며 유쾌하게 김장을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등장과 동서라는 새로운 인물로 그 해의 김장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어째 영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시할머니는 시댁에서 이다나인 저희 남편을 살뜰히 챙겨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셨죠. 아니, 어떻게 된 게 네 시어미랑 동서라는 건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이것들은 양념장 할 거를 길러다가 오나.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말이야. 하여간 네 엄마는 젊을 적부터 그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잔머리를 썼어. 머리도 안 좋은 것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주 오래 살겠어. 욕을 하도 먹어서. 너희 엄마는 나한테만 욕먹은 게 아니어서 아주 장수하는 할망구로 기네스에 오를 거다. 어찌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반은 못 된다고 시할머니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와 동서가 등장했죠. 어머, 어머니, 뭐 약속이 있으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오면 저희랑 같이 하시지. 예, 아가, 뭐하니? 얼른 할머니한테 선물 드리지 않고. 글쎄, 어머니, 막내 손주 며느리가요. 시덥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앞치마나 해. 에이, 할머니, 그래도 제가 선물 뭐 사왔는지는 보셔야죠. 제가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는 거려? 선물이걸랑 그네가 아까울 때 나 먹으라고 케이크 사왔다. 그거면 나는 됐어. 그리고 늦게 온 주제에 주둥이 그만 나불거리고 앞치마나 하고 얼른 붙어. 너는 시집 온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잔머리를 굴려? 아주 시험이 젊을 적이랑 똑같네. 둘이서 어디서 쇼핑을 하다 온 것인지 시할머니한테 욕 안 먹으려고 오자마자 시할머니 선물부터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할머님이 누구시겠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들고 온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치마 2개를 휙 던지시더라고요. 헛짓거리 하지 말고 얼른 앞치마 메고 여기 붙어. 시어머니와 동서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뭉그적거리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죠. 저는 시모와 동서가 뭘 하든 말든 시할머니 옆에서 제 할 일을 했네요. 그런데 그때 시할머님이 아래층 할머님께서 주신다는 감을 받으러 자리를 비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허리야. 아니, 무슨 노인네가 이 나이 먹고도 저렇게 힘이 팔팔해? 아유, 내가 아주 골병이 다 들겠네. 시어머니는 할머님이 자리를 비우시자마자 허리 아프다며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그래요. 시어머니까지야 뭐 어른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동서라는 계집애가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베란다로 말이에요. 어머, 형님, 어쩌죠? 제가 대학 동문회 모임이 이번 주라서요. 대학 다니면 이래서 불편해요. 행사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아유, 넌 뭘 그런 걸 물어보니? 당연히 동문회 모임이 먼저지. 얼른 가서 통화해라, 편하게. 남편이 한 소리 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일 때문에 그러겠지 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님까지 계시는데 큰 소리 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동서는 베란다에서 들어올 생각을 않는 게 아니겠어요? 중간중간에는 밖에서 버티기 추웠는지 자기가 입고 온 패딩만 쏙 들고 다시 베란다로 나가고 아주 잔머리 쓰는 게 눈에 훤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동서, 이제 적당히 하고 나오지? 다음 거는 혼자서 하기 힘들어.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베란다로 가서 똑똑 문을 두드렸죠. 이제는 나와서 일을 같이 하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싹수 없는 것이 뒤돌아서 제 얼굴을 보더니 손짓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휙휙 손을 잡는 제스처를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1차 빡침이 있었으나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제가 정말 꾹 참았네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베란다 문을 똑똑 세게 두드리다 문을 벌컥 열고 동서한테 소리쳤어요. 동서, 어차피 하는 거 빨리 끝내고 가면 되잖아. 좀 나와서 거들어.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남편이 뭐 하는 거냐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세게 말이에요. 학벌도 짧은 무식한 연주제 감히 김장을 시키려고 들어? 너 혼자 싹 다 하면 될 거 아니야. 하여간에 이래서 가방끈 짧은 것들이랑은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넌 또 뭘 네 부인 편을 든다고 엄마한테 큰 소리냐?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뭐래. 네가 네 분수도 모르고 네 동서한테 설치니까 정신 차리라고 내가 뺨 좀 갈긴 거지. 어머머머머. 그런데 너 눈에서 아주 풀 나오겠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그렇게 떠?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답게 행동을 하셔야 저도 눈을 잘 뜨죠. 안 그래요?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말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다 받아쳤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그의 머리에서 김이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 와중에 또 불똥이 튀어서는 제 남편을 나무라는 시모를 보는데 저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자를 골라도 왜 저런 거를 만나서 말이야.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너 네 사촌 형들 봐봐라. 네 사촌들이 결혼할 여자 중에 가방끈 짧은 사람이 있나? 그리고 뭐 사업? 아이고 말이 사업이지. 그 사업이 뭐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고작 인터넷 장사나 하는 거겠지. 인터넷 장사? 잘 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지갑에서 저의 명함을 꺼내 시모 앞에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땅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더니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화들짝 놀라했죠. 동서라는 건 역시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보고는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우겠다며 과도한 행동을 하며 납작 엎드리다시피 했어요. 갑자기 두 여자 태도가 왜 바뀌었냐고요? 제 명함에 적힌 브랜드 이름. 그 브랜드 이름 때문이었어요. 소규모 브랜드를 시작해서 홈쇼핑 진출로 대박까지 친 브랜드 말입니다. 시모나 동서나 저를 무시한다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터라 전날 처음으로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었죠. 결혼식도 저랑 남편은 가족들끼리만 해서 제 주변 인맥이 어땠는지도 시모는 몰랐을 거예요. 동서랑 시모가 제 명함을 보고 이게 정말 형님 것이냐, 이게 정말 큰애 네 회사냐 호들갑을 떠는 와중에 시할머니가 등장하셨죠. 아이고,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시뻘게? 할머니. 시할머님은 시뻘건 양념이 묻은 고추 장갑으로 맞은 제 얼굴을 보며 누가 이런 거냐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곧장 이야기했죠. 자기 엄마가 했다고 말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사람 겨우 고졸인 주제에 대학 교수하는 재수 씨 전화하는 거 방해한다고 그거 안 입고 와서 엄마가 손 찍어 마셨어요. 야, 너는 엄마가 무슨... 어머니, 제가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 이유는 무슨... 너는 아직도 그 못된 성질머리 못 고친 거야? 시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손에 들린 건 오징어로 시어머니 등이며 팔뚝을 내리쳤어요. 어머, 어머니 아파요. 이거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내가 가정폭력을 해? 그럼 네가 한 건 그래. 이참에 경찰 불러서 우리 둘이 사이좋게 경찰차나 타자. 가방끈? 아이고 이거사 언제 철들래? 네 가방끈은 뭐 얼마나 길다고.
너 겨우 초등학교 나온 거 아니었니? 그런데 어디서 무슨 미국 가서 버터 먹고 다니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머니,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지난 얘기를. 뭐를? 있는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지난 얘기든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유, 이 화상아, 너는 언제 철들래, 언제? 세상에나,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모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충격적이시죠? 시모는 저한테 대학 안 갔다고 그렇게 무시를 해놓고서는 자기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모는 시할머니 입을 손으로 황급히 막으며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했죠. 어머니,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시할머니는 당신 입을 막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깨물어버렸고 손을 붙잡고 아파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당신 하실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하여간 저거 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남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더니만은 이제 며느리 둘이나 생겼다 이거냐? 막내 너 이리 와봐. 너는 어디서 싹퉁머리 없이 말이야. 늦게 기어들어와 놓고 김장도 안 하고 뺀질거려. 할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정말로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였거든요. 형님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만 마치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주둥이는 변명하는 데만 쓰라고 있는 거냐?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야, 사과를. 나는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한테 아무것도 남겨둘 생각 없다. 알아? 시할머님은 당신은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줄 생각 없으시다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으셨어요. 당신 재산은 무조건 우리 부부한테 남겨주고 가실 거라며 선언을 하셨던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시할머니 재산 보고 비위 맞추려 들었던 시모와 동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 김장까지 자기네들 둘이 다 한다며 난리를 피웠죠. 아유, 우리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극단적이신지 몰라. 어머니, 똑같은 손주들인데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얘 막내, 너희 큰형한테 사과한 거야? 얼른 제대로 사과해. 네? 네. 형님, 제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하지만 시할머님이 아둔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 거에 마음을 휙 바꾸실 리가 있겠어요. 당장 나가라며 시모와 동서를 내쫓으셨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시모와 동서에게 또 한 번 더 건오징어 세례를 퍼부으시며 내쫓으셨죠. 할머니, 지난번 말씀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 둘 다 돈에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할머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 나는 원래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싹수 없는 것들 둘이서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지 몰라. 그리고 지난달 시할머님은 저희 부부를 데리고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가셨어요. 공증까지 받아가며 유언장 내용을 수정하셨죠. 그리고는 실제 저희 부부한테 모든 재산을 다 남기고 가시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저희 부부에게,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저한테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기 시작했죠. 형님, 제가 이전에는 여러모로 형님한테 실수를 좀 많이 했었죠? 형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친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네? 동서가 나한테 뭐하러 잘해. 그러지 마. 우리 그냥 원래 하고 살던 대로 각자 알아서 살자. 동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나 대학 안 나왔다고 꾸준히 무시하면서 살면 되고 나는 동서 말씀드린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무시하고 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동서는 저한테 와서 자기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친동생이라고 생각해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그런 말에 꿈쩍하지도 않고 제 할 말을 했죠. 그냥 너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수개월 반복되었고
나중 가서는 동서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말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사람이 꼭 바닥까지 보여야 돈을 내주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이, 그런 거냐고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술 먹고 여길 왔어? 얼른 가. 서방님한테 전화 드려줘? 아유, 그 인간. 그 멍청한 인간. 형님, 내가 왜 형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자존심 굽힌 줄 알아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세상에나. 동서가 그토록 제게 자존심을 굽히고 알랑방귀를 뀌었던 이유를 제가 그날 알게 되었네요. 시동생 놈이 아주 대단히도 큰 사고를 쳤더라고요. 여러분, 한창 코인 열풍이 불었던 시기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사기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뭐 채굴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미 코인 열풍은 다 끝난 마당에 제 시동생이라는 놈이 뒤늦게 거기에 올라탄 것이었어요. 그 인간 완전 등신 아니에요? 요즘에 누가 그걸 믿느냐고요. 채굴해준다는 그 한마디에 직접 가서 사무실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 인간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거기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아이고,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투자를 해보겠다고 자기네 처가에서 해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거기에 동서랑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가 아닐 리가 있겠냐고요. 사무실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니까 그거 하나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액을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서 집안도 보통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형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저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아요. 부모님 누군지도 몰라요. 대학 교수 된 거요? 그거 사실은 저 시간 강사예요. 그 인간이 자기 엄마한테 잘 보이면 엄마가 나서서 시할머니 재산 받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하길래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상견례 때 오셨던 분들은? 결혼식 때 오셨던 건 또 뭐고? 뭐기는 뭐겠어요.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한 거지. 다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구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집, 그거 우리 집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는 대출 다 받고 여기저기서 돈 끌어모아서 우리 친정에서 해준 것처럼 그 인간한테 거짓말한 건데 그 망할 놈이. 와우,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비밀이 속속들이 드러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동서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고 그 와중에 대학 교수라고 했던 것도 시간 강사로 나가는 거였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동생이 담보로 잡았다가 거대한 빚을 진 그 집도 동서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모아 겨우 마련한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집이 사라져버리게 생겼으니 동서 속도 속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만 보자면 동서의 인생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인간이 해온 행실을 생각해보면 인간 안 바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싶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할머니, 시모, 그리고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말이에요. 동서가 할머님이랑 어머님께 다 말씀드려. 뭐해? 얼른 말씀드려. 할머님, 어머님, 제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뭐? 거짓말? 네가 거짓말할 게 어딨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네가 거짓말을 할 게 어디 있냐는 반문을 하는 시모를 바라보던 동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의 고해성사급의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입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죠. 아니, 그러면 뭐야? 그 상견례 때며 결혼식 때 왔던 그 사람들이 다 가짜란 말이야? 아니, 무슨 그런 걸 역할 대행을 한다니. 아유, 그러면 너희 집안 그거 재산 그런 건 재산은 뭐냐고? 그거 제가 다 지어낸 거예요. 친정에서 해주신 거라고 말씀드렸던 신혼집도 제가 대출 풀로 받아서 마련한 집이었고요. 혼수는 제가 카드로 다 긁어서 지금도 다달이 카드값 갚고 있어요. 그리고 전임 교수라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시간 강사로 학교 여러 개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아이고 머리야. 시어머니는 당장에 이혼을 하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또 동선의 부부에는 좋아서 시동생이 나서서 변론을 하더군요. 다 자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할머니, 엄마, 내가 사기를 당했어. 코인 투자 제대로 해서 대박 나게 해준다고 하길래 이 사람이 마련한 집 그거 담보로 잡아서 내가 대출 받았어. 그런데 그 자식들이 돈 갖고 나른 거야, 글쎄. 그래서 지금 힘든 거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장훈아, 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 어떡해? 너 정말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은 거야? 왜 이래, 정말? 말 그대로 집안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동생네 부부는 죄송하다면서 엉엉 울고, 시어머니는 당신 기절하기 직전이라며 발악을 떨고, 저희 부부는 시할머니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니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정수, 말해봐.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할머님이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하셨던 재산이요. 그거 저희한테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일단 장훈이 저놈 좀 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한테 다 안 주셔도 괜찮으니 저 녀석 좀 도와주세요. 형 정말이야? 정말 그래도 괜찮아? 자기야, 잘했어. 다 자기가 형수한테 먼저 얘기해준 덕분이다. 저 싹퉁머리 없는 놈 좀 봐봐. 평생을 지 형한테 형소리도 제대로 안 하던 놈이 돈 앞에서는 해준 거 절로 나오지? 돈이 네 형이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장수 너랑 네 식구 말은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잘 결정해. 저희 부부가 그 자리를 마련했던 건 할머님께 제안하기 위해서였어요. 저희한테 모두 다 주기로 하셨던 그 재산 중 일부를 시동생한테 주셨으면 한다는 제안을 말이에요. 할머님은 저희 부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단을 내렸어요. 할머님도 시어머니도 경악할 만한 대인배적인 결단을 말입니다. 네, 할머니. 대신 동서랑 서방님 부부한테 딱 필요한 돈만 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니들 결정은 말릴 수 없다만 저것들 뭐가 예쁘다고 도와주려 하는 건지. 에휴. 동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내 입장 대봐. 동서가 나한테 했던 짓 그거 동서는 다 이해할 것 같아? 나는 못 그래.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야. 그럼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한 거, 형님한테 무례하게 군 거, 그거 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 형,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동선의 부부가 빚을 갚는데 꼭 필요한 돈만 동선의 앞으로 돌려달라고 할머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할머님은 이전에 당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희 부부의 뜻을 따라주셨죠. 그렇게 동선의 부부는 넘어갈 뻔한 집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잘 지내지?
마마는 여기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 너희 새아빠 되는 사람이 어찌나 다정한지. 나 너무 행복하다. 아, 너희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에요. 이제는 좀 잘 살아봐요. 내가 언제는 못 살았니? 걱정하지 마. 나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했던 말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싫은 거 억지로 보고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고 지내자. 네, 그래요. 잘 사세요. 시어머니는 미국으로 혼자 들어갔고 거기서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잘 지내고 살아라 라는 덕담은 주고받았지만 서로 얼굴은 보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시동생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저희한테 아직도 많이 화나셨어요? 지난번에 형님이 도와주신 덕에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 그런데 저희가 돈이 또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요. 이번 한 번만 더 부탁할 수는 없을까요? 시동생 부부 빚을 청산하게 도와준 다음에는 일절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쪽에서 걸어오는 연락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아차, 딱 한 번 연락 온 적은 있네요.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봤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어떤 연락이 와도 아예 확인도 안 합니다. 한 번 결과가 좋았다고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요. 사람 쉽게 변하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현재 시할머니 댁 근처로 거처를 옮겨서 할머니 댁을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할머님 연세가 있으신지라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며 지내고 싶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들려드린 저희 시댁 이야기 어땠나요? 거의 가족 시트콤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 드라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드라마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드라마가 되기를 늘 바랄게요. 그럼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